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름병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아메치스를 보시면 지금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제 아이는 아닌데 여름에 잘 버텨주다가 결국은 가을에 이렇게 고개 숙인 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개가 숙이면 보통 물기를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다 생각하고 물을 더 주어서 결국은 살릴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요. 저도 닭이를 오래 키우지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은 일주일 단위로 이 키핑동으로 오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무름병이 진행이 돼서 지금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지금 살려 볼 텐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꼿꼿하게 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고, 이렇게 가해로 머리를 이렇게 숙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돌을 받쳐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돌을 받쳐 놓은 이 사이로 해서 이 두 개, 저쪽 가해로 해서 두 개가 무름병이 왔습니다. 이 원인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지는 줄기를 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돌을 받쳐 놓은 게 그쪽에 상처가 생기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무름병이 발생했다라는 예상을 해 보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 버렸지만, 최대한 이 무름병이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재로 베노밀이나 동부 베노밀이나 브라마이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약방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빠르게 잘라 주어야 됩니다. 빠르게 잘라줘서 새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제 기다려 줘야 되는데, 수영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티다가는 결국은 하나도 살릴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옵니다. 이 무름병은 한번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도 이 발생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그러니까 커팅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바로 옆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라줄 때 잘라주는 용기가 잘라주는 도구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칼이나 가위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잘라줄 때 이 칼이나 가위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이 키핑동에서는 다이세넴이라는 약재를 이 커팅 하려는 칼에 묻혀서 소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라이터나 불에 이렇게 그을려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알코올 아니면 소주를 통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제 소주를 통해서 소독을 해 주시면 좋고요. 꼭 커팅할 때는 이 도구 자체를 소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도구를 사용해서 커팅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정말 아끼던 닭이가 이 잠깐의 도구 소독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하거나 무름병이 침투해서 죽는 것보다는 약간은 번거롭지만 이렇게 다이세넴이나 아니면 알코올 아니면 소주 등을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이 무른 부분을 잘라낸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 둘, 넷, 4두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오지 않아서 이제 자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를 새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른 부분이 보이시죠? 자른 부분이 보이는데, 이 단면을 보시면 약간 검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르면서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약간 그 자른 부분도 약간 이 끝에가 검게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그 안쪽까지 하얗게 나올 때까지 잘라 주셔야 됩니다.
아메치스가 물러진 부분을 다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단면을 보시면 하얀 부분까지 자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있는 부분도 목대를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병이 전염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라준 상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검게 변한 거는 아까 그쪽으로 인해서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 검게 변해서 묻은 건데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잎은 다 버리시고 이렇게 하얀 단면이 나오게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라둔 후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식재를 하시면 안 되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말린 후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줘도 충분히 관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몇 개를 죽이고 반복적으로 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면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잎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뒤집어서 햅살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메치스가 살고 있었던 집인데요. 이 집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심어지는 이 다육이가 무름병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화분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햇살이 드는 곳에서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심어 주시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화분에 다른 다육이를 심어 주셔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름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을 해서 빠르게 이 오염된 부분을 잘라 주셔야지만 이 나무 부분이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 주시기 바라고, 이 나머지 이제 이 잘라진 부분의 아이들은 병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잘라진 부분에 이 다이센엠이라는 이 살균제를 발라주는 것도 좋은데요. 집에 그 다이센엠이 없다면 이 환기가 잘 되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 이 자른 단면에 곰팡이가 끼지 않기 때문에 정약제가 없다면 그냥 그늘에 말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일주일 후에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상이 없다 그래도 수시로 들여보다 보면서 줄기가 타고 올라가는지를 그러니까 줄기로 이 병이 타고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해서 나중에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